이번 시간은 메이크업 숍의 위생관리 및 기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공부를 해보겠고요. 메이크업 숍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위생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 숍도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작업 시에는 뭐 고객 위생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도 당연히 위생 관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도구라든지 화장품 같은 것도 유통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도구라든지 청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메이크업 샵에서 쓰는 그런 뭐 화장품 유통기한, 그 다음에 도구 있잖아요. 뭐 브러쉬라든지 여러 가지 핀셋 같은 거, 그런 것도 오염,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은 오염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서 건강에 유의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병원균의 성장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깨끗하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독, 기구 같은 거 소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병원성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이런 걸로부터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독, 위생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장비, 도구, 기구를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지 병원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독 관련 용어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소독 용어에는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세척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메이크업 관리 샵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소독 관련이고요. 멸균은 뭐냐면 미생물, 특히 세균, 균류 및 아포까지 죽여서 없애는 방법으로, 멸균은 소독을 포함하지만 소독은 멸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균은 미생물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가하여 이를 단시간 내에 멸살하는 방법을 살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든지 이용할 수 있고, 소독은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관리 샵이라든지 임용 관련 샵에서는 소독을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부는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생활작용을 저지하거나 정지시켜서 미생물의 번식에 부적당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요. 뭐 방부제, 방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척은 이제 가장 낮은 그 소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소독과 멸균의 전 단계로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독 방법에는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소독법, 두 번째는 물리적 소독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눕니다. 자연소독법은 희석에 의한 자연소독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선, 그 다음에 저온 한냉, 콜드에 의한 자연소독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소독법에는 건열, 그 다음에 습열,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이 있습니다. 건열에 의한 소독 방법에는 건열 멸균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염 멸균법, 그 다음에 소각 소독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처리 방법은 이제 소각 소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 소독법 안에는 두 번째 습열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습열은 자비소독법, 그다음에 저온소독법, 고압증기멸균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자비소독,
끓는 물에 하는 걸 자비소독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소독법의 세 번째에는 자외선 소독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법은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하고 브러쉬 또는 메이크업 도구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면 되시고요. 자, 이러한 물건들은 소독기 안에 넣기 전에 비누나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알코올 용액에 담가 두었다가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그걸 자외선 소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는 살균된 기구들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숍이라든지 임의용 관련 업소에서 널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소독에는 알코올, 과산화수소, 염소 있다고 했잖아요. 알코올 중에는 이제 세 가지 에탄올, 메탄올, 이소프로파놀이 있는데 에탄올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손소독제로 많이 쓰잖아요. 흔히 알코올의 70에서 80%의 농도로 손이나 피부, 기구 소독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에탄올이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손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청하고 이소프로파놀 같은 경우에는 살균력은 좋으나 냄새가 독해서 사용을 잘 안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농도를 좀 낮게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화학적 소독법에는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소독하잖아요. 그거를 과산화수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높은 온도에서는 얘가 분해되기 쉽기 때문에 갈색병에 꼭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염소가 있어요. 염소 소독법. 자, 염소 소독법은 살균력, 자극성, 부식성 등에 강해서 자, 수돗물, 상하수도 소독에 쓰는 건 염소 소독. 우리 뭐 국가자격증 임의용 관련해서 필기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돗물 소독은 어떤 걸로 하냐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염소라고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숍의 환경 및 위생에서 메이크업숍의 환경관리, 환경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숍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실과 상담실의 환경과 유해 요인을 구분해서 유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 중에는 지금 보시면 21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쭉 읽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한다. 실내 환기시설은 뭘까요? 공기청정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야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25도가 적당합니다. 바람이나 온도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기. 그래서 순환이 잘 돼서 창문을 여는 거. 그래서 창문이 꼭 있어야 된다.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냉난방 시설이 있다면 필터를 자주 교체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내 소독 같은 경우에는 2%의 석탄산 용액이라든지 3%의 크레졸 용액, 그 다음에 요오드 포르의 역성 비누를 사용해서 실내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 설치물, 이런 것 때문에도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도 반드시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해충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작업장은 요리하는 공간과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 쓰레기는 당연히 자주 비워야 되고
화장실 청결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물건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각각 따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도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구들을 당연히 청결하게 해야지만 특히 메이크업은 얼굴에 닿는 거잖아요. 직접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제일 큰 건 이제 브러쉬. 브러쉬는 정말 자주 세척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런 일회용 용품들은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된다는 거. 자, 베드, 화장대, 미용의자는 소독액으로 오염 물질을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건이라든지 머리 터번, 헤드캡, 가운 같은 경우에는 자비소독, 삶아, 일광소독, 햇볕에 말려, 그 다음에 증기소독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기구라든지 초작, 도자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자비소독하고 멸균기. 그 다음에 소독약품을 씻을 때에는 이런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한 가위, 브러쉬, 유리볼은 반드시 자외선 소독기 안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컵이라든지 면도날, 면봉, 일회용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합니다. 메이크업 제품은 당연히 뚜껑을 닫아놔야죠.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파츌러. 우리 메이크업 제품들을 이제 덜어 쓰는 스파츌러도 소독된 걸 이용해서 덜어 쓰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사용한 브러쉬는 즉시 세척해서 건조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뷰러 있잖아요. 아이리시 걸, 그거 고무 부분, 속눈썹 찝는 고무 부분도 잘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쓸 수가 있고 청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스펀지는 당연히 반드시 한 번 사용하고 교체해야 되는 건 너무 상식이고, 그 다음에 분첩이라든지 립스틱 용기, 그 다음에 얼굴에 칠하는 거 등등등 반드시 다회용품은 소독을 해야 되고 일회용품은 당연히 일회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는 밀폐 용기 안에 두어야 되고 용기 안에 있는 제품을 쓸 때는 소독된 스파츌러를 이용합니다. 퍼프도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 먼지를 아무리 잘 청소를 하고 한다 해도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후에는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야 되고 고객한테 사용된 모든 도구들은 살균, 소독,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동안 모든 도구들은 위생용기 안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다. 네, 고객이 사용하고 난 도구는 알코올 등으로 닦고 소독하고 살균한다. 자, 메이크업 할 때는 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볼 때 이렇게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이크업 제품과 도구를 메이크업 주제에 따라서 아티스트가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계획적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건, 흰색 수건이나 천을 깔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할 경우는 브러쉬는 오른손에 놓고 제품의 종류나 색상별로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작업 전에 통에 꽂아주거나 아니면은 그 수건에 이렇게 쫙쫙쫙쫙 펼쳐서 배열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는 뚜껑은 살짝 열어놔서 용이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기 좋게 이제 재료와 종류를 이제 미리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이제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작업이 용이하며 전문성과 신뢰감을 나타내는 복장,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 그 다음에 피부와 머리카락은 자주 샴푸해서 단정하게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이제는 얼굴에다가 화장 메이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손도 작업 전후로 손가락 사이사이 깨끗하게 알콜로 소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화장실 갔다 손 씻는 건 너무 상식이죠. 자, 메이크업 기본 도구를 이제 볼게요. 도구를 쭉 그냥 그림하고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서 보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브러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이유가 다 있죠. 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메이크업 브러쉬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다. 자, 첫 번째로 컨실러 브러쉬.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실러 사용할 때, 그래서 얘는 대체로 납작해요. 그리고 탄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합성물을 쓰지만 둥글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된 거는 천연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눈 밑에는 자극이 없어야 되니까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 브러쉬.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이섀도우 브러쉬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 베이스 컬러용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컬러용,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용, 포인트용. 그래서 브러쉬가 각각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크기별로 그거에 맞게 색을 깨끗하게 색을 표현하는 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둥글고 넓적한 브러쉬는 눈꺼풀의 넓은 부위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작업을 하는 거고, 뭐 가늘고 납작한 건 선명한 선을 하는 포인트 컬러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브러쉬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재료는 뭐 단비털, 쪽제비털, 염소털, 오소리털, 그 다음 합성 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털로 되어 있는 브러쉬들은 가격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좀 크고 넓적한 건 이제 베이스용이고, 거기서부터 조금 뭐 크기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아이라인 브러쉬. 자,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고 깨끗하게 그리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길이가 짧고 뾰족한 거. 요즘에는 뭐 젤이나 겔이나 케이크 아이라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탄력이 있는 얇은 형태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선 브러쉬가 있는데, 사선 브러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썹에 이렇게 선이라든지 그런 거 그릴 때 많이 이용하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짧아서 탄력이 있어야 그리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뭐 단비털이라든지 뻣뻣한 돼지털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스크류 브러쉬라고 해서, 이건 많이 보셨죠? 눈썹 색을 진하게 하거나 뭐 빗거나 결 정리해 주는 거. 마스카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셨죠? 이게 아이브로우 콤 브러쉬예요. 눈썹 농도 조절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이 빗으로는 마스카라 여기 엉겹지 않는 것도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 브러쉬는 아시죠? 퍼프 대신에 파우더 같은 거 바를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과다한 파우더를 털어낼 때도 페이스 브러쉬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치크 같은 거 할 때도 좀 작은 페이스 브러쉬는 치크로도 이용을 합니다.
펜 브러쉬는 이 많이 사용 평소에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분의 파우더라든지 눈 밑에 아이섀도우를 털어줄 때 굉장히 좋아요, 쓰기가.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부위에 너무 진하지 않은 그 파우더 얹을 때도 이 브러쉬를 이용하면 굉장히 용이하게 파우더를 얹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립 브러쉬는 다 아시죠? 부드럽고 탄력 있어야 되고 또 짧아. 그래서 단비털. 끝이 둥근 라운드형이 있고 곡선 입술 그릴 때 좋고, 스트레이트형 브러쉬도 있어요. 이거는 각진 입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릴 때, 입술 라인 그릴 때 굉장히 용이하다.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사선 있고 둥근 거 있고, 그래서 치크할 때도 있고, 쉐딩 넣고, 그 다음에 콧대 세우고 하는 거 다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펀지,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펴 바르는 거. 라텍스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해면도 있다. 부위에 따라서 잘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척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파우더 퍼프. 페이스 파우더 바를 때는 면 퍼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때는 세척할 때는 그 중성세제 이용해서 하고, 퍼프는 2개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 정리용 칼이 이렇게 있고, 눈썹이 난 방향과 반대로 커팅해야 돼. 그 다음에 눈썹 수정용 가위도 있고요. 쪽집게, 잔털들, 이제 눈썹 칼로 이제 밀었어요. 밀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 붙일 때 쪽집게 이용합니다. 쪽집게도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그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솜. 화장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너 바를 때 쓰고, 아니면 그 포인트 메이크업 지울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티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면봉. 자, 면봉은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예요. 섀도우라든지 라인 같은 거 수정할 때, 립도 마찬가지고 면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파츌러 꼭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는 메이크업 할 때 용게 이렇게 덜었을 때, 파운데이션 같은 거 덜어쓰기도 하잖아요. 할 때 색상 섞거나 농도 조절할 때 스파츌러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팔레트. 스파츌러에 이제는 팔레트에 덜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틸을 많이 쓰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름 종이 같이 생긴 그런 팔레트 하고 바로 버리고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청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덜어서 쓰는 스파츌러로 덜어서,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파운데이션, 그 다음 립스틱,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의 컬러 섀도우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러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색상을 믹스해서 쓸 때,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요즘에는 위생적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도 많이 사용하고요. 고무 재질로 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실리콘으로 돼가지고 쓰고 세척하고 자외선 소독기 넣어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리스 컬러. 속눈썹 올리는 거, 뷰러라고도 하죠.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컬을 주어서 이제 곡선으로 올려주는 기구고요. 여기 안에 이제 까만 고무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아시죠? 자, 요거를 세척을 자주 하고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꼭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말고 충전해서 쓰거나 아니면 건전지를 넣어서 쓰는 그런 고데기 같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이리시 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처럼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서 집게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당겨서 고데기처럼 쓰는 그런 아이리시 컬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건전지 넣어가지고 아니면 충전하거나 그렇게 해서 열을 가하게 해서 쓰는 그런 아이리시 컬이 많이 나왔습니다.